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금양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이건 대주전자 재료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 보통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또 1, 2, 3차 매수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매도가만 설명을 드렸어요. 1차 매도가 4만원. 2차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고가라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뚫고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익인 상태입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럴 때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를 하고 나오면 돼서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라서 2차 매도가는 제가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차, 3차 매수가가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주식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때문에 주가가 이 5천원 정도에서 여기 4만원까지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공시나 증명된 서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할 거다만 했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증명 및 공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매수가는 없는 걸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이라이트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 봅시다. 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 금량은 주요 제품이 바로 발포제입니다. 발포제가 뭐냐면 이 스펀지를 만들기 위해서 넣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요것들이 핵심인데 PVC용 발포제, 그러니까 인조가죽, 샌달, 발포 벽지, 바닥 장식재 이런 PVC용 발포제가 쓰이고 그리고 EVA용 발포제 이거는 흔히 말해서 우리 운동화 밑에 푹신푹신한 그 고무 있잖아요. 고무 재질 미끌리지 않고 바로 그거고 그리고 운동화에 들어가는 건 바닥 운동화에 들어가는 거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들, 층간 방음제 그리고 왕구 다음으로는 PP용 발포제인데 이거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 재료고 지금 자동차 도어 패널 그리고 파이프 보온제 그리고 매트에 주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고무용 발포제 전선 피복이라든지 뭐 잠수복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고무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에 지금 쓰이는 발포제를 만드는 게 요 금양 회사의 주 목적입니다. 자, 이 주요 제품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이게 그 금양에서 공시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금양 회사에서 공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화학 제품 제조 판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포제 있죠. 발포제, 화학 제품, 발포제 원료, 유관 제품, 발포제 유관 제품입니다. 요 총 틀어서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기 금량에서 공시한 주요 제품 서비스가 자기들이 공시를 한 건데 자기들이 나는 우리 발포제만 100% 합니다 하고 공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금량은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현재까지 얘기를 하겠죠. 아직까지 뭐 2차 전지나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그 2차 전지에 소재에 들어가는 제품 같은 거는 지금 여기에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문서에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금량의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요. 1800억, 2000억, 1700억, 1700억, 2100억. 영업이익도 막 고만고만하죠. 거기서 92억, 60억, 120억, 135억, 131억. 보통 지금 2차 전지하고 관련된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은
현재 이러한 재무제표 실적이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이 갑자기 4천억이 되었다가 갑자기 4천억짜리가 8천억이 되고 이렇게 뛰거든요. 그 당연한 게 지금 2차 전지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안 늘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은 단기적으로 안 늘 수도 있지만 매출은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뭐 22년도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일괄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아직까지 이 회사가 그 지금 개발 중이고 지금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뛴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인터넷에 누구나 다 치면 됩니다. 금량 2차전지 납품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니까, 자 보세요. 2021년도에도 LG화학의 납품 준비라고 나오고, 여기 2020년 12월 15일 금량 차세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제품 납품 시작이라고 나오죠. 자, 2020년 12월 16일에도 납품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NCMA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납품 시작 이렇게 나오는데, 쭉쭉쭉 보면은 관련 소재 납품이 시작돼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지금 납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쭉 나오고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폭발할 것이다 쭉 나오고, 이러한 가운데 금량이 올해 LG화학 출신 인사를 영입하자 일각에서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과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화학에 납품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혀 일어나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러면 벌써 여기에 나와야 돼요. 실적이. 자, 재무제표에 안 나왔다 칩시다. 뭐 본 사업이 매출이 안 좋고 요 2차 전지 쪽이 매출이 좋아서 뭐 평균적 에버리지 내면 재무제표에서는 안 나온다 치더라도 그럼 요 공시에서 여기서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어지러워서. 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금량 쪽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 코스피나 코스닥 등록된 업체는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금량에서 발표한 겁니다. 2022년 11월 14일 날. 뉴스는 2020년에 났죠, 벌써. 한 2년 전인데 2년 더 됐지만 한 약 3년 잡고 3년 정도 잡았는데 지금 화학 제품 해서 우리 회사는 아직 발포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발포제만 해가지고 매출이 100%입니다. 우리는 전부 발포제만 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뉴스는 2, 3년 전부터 꾸준히 2차 전지를 하고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다고 말은 나오는데 실제적인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얘들이 납품을 한다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원통형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LG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율이 좋아가지고 요번에도 실질적으로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역대 최대로 올라갔는데 SK는 매출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를 만드는 수율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수율이 일반적으로 90%를 넘어가야지 이익이 남아요, 이익이. 그런데 SK는 삼성 SDI나 LG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아직 수율을 잡지 못합니다. 얘는 SK가 지금 수율이 80% 정도. 그리고 3년 전 지나가가지고 얘 수율이 90% 정도로 올라갈 거다. 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SK도 지금 수율을 못 잡아갖고 영업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나 이런 거
생산, 뭐 시제품, 개발은 누구나 다 할 수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개발까지, 양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량이 지금 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SK도 수율을 못 맞춰서 현재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이 금량은 개발은 했지만 아직 아무 때도 납품하는 데가 없고 수율도 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공시된 거에서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한 10배 정도가 뛰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띄운 겁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수가가 이거는 정할 수가 없다. 왜? 어떠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걸 모름이고 투자를 하냐는 거죠. 요 보시면 요 금량입니다. 금량 주식이 2021년, 22년 때 5,000원 하던 주식이 있대요. 2023년 현재 약 39,000원입니다. 최고가는 41,700원.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8배가 올랐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주식이 10배도 오를 수 있고 20배도 오를 수 있어요. 뭐 좋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른 거는 2차 전지라는 그러한 테마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오른 주식이 지금 시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식을 가만히 보면은 확실히 그러한 제품이나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실제 납품하고 있는 것도 공시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10배가 뛰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지가 지 입으로 아직까지 2차 전지를 만든다고도 안 했어요. 뭐 뉴스에 나온 건 있지만 공시도 그렇게 안 했는데 얘가 시장에서 할 거다라고 그런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만 갖고. 그럴 때 요 4만원 지금 신고가 쪽인데 혹시나 요 2차 전지 때문에 떴는데 이 2차 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 이 회사가. 그러면 이 주식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 주식이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회사가 뭐 공시나 이런 걸로 해서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했다, 주주들한테. 그러면 상장 폐지 이유가 되지만 이 회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 회사 지금 보시면 여기 1985년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이게 발포제 화학 쪽이다 보니까 굴뚝 산업으로 옛날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꾸준한 회사입니다. 그랬고 뭐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을 봐도 퇴출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요 4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쭉 한 5천원까지 다시 내려온다 치더라도 이 회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싸다 싶을 때 샀는데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실제 얘가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사야죠. 다시 뜰 거니까. 근데 전혀 관련이 없다,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없다 해서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거 다시 이까지 절대 못 가요. 얘가 무슨 아이템으로 다시 8배까지 가겠습니까?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화학품, 그러니까 그 발포제를 하는 회사인데 발포제야 뻔하지 이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재 매수가를 정할 수가 없고 아주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쪽으로 이 2차전지 때문에 금량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이게 매출이 나오고 서류로 증명되고 공시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만약 그 공시를 다 하고 사도,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 공시를 다 하고 사도 지금 얘가 약 4만원인데 다 해도 4만원 정도일걸요? 얘가 지금 4만원인데 5천원짜리가 4만원 같다고 해서 얘가 막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막 30만원 못 가요. 주식은 이렇게 나중에 미래에 예를 들어서 얘가 착실히 올라서 간다 해도 착실하게 올라서 가면 갔지 4만원까지 갔으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쭉 갑니다. 그러면 얘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가려면 확실한 공시와 확실한 실적과 확실한 매출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까지 달려 들어가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이 4만원짜리가 20, 30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공시나 실적 매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 회사는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금량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이 금량의 비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 금량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금량 공시를 보시면 요 다트에서 나온 건데,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이거는 현재 금량에서 공시한 전부 다 공시입니다. 다트에 공시한 거고, 자, 뭐 먼저 볼까? 2021년 2월 16일, 8월 16, 이거 2022년 8월 16일, 2022년 11월 14일,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21년 2월 16일, 이 금량이 전환사채를 꽤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금량이 어떠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주식을 조금 싸게 주는 그런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보시면 200억이죠? 43회차. 200억이고, 금량은 이거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쓰겠다 얘기했고, 이자율은 1%, 3%. 사채 만기일은 2026년 2월 18일. 이건 뭐 딱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전환 비율 100%에 전환가액은 5,874원. 하지만 주식이 내려가면 리픽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5,874원 이 전환가액은 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밖에서 영원까지 내릴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최저 조정가액이 4,112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200억을 금량에 빌려준 사람이 나 그냥 200억 안 받고 최저 4,112원에 200억치 주식을 교환을 할게. 그냥 주식으로 받을게.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5,874원에 맨 처음에 얘기한 5,874원에 이 주식을 교환을 하면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340만 주 정도를 요 200억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40만 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약 7% 정도. 7%면 엄청 많죠. 어떠한 주식은 대주주가 7%만 가지고도 회사의 대표인데, 아마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7% 없을걸요. 삼성전자만 놓고 따지면. 자, 7% 정도를 어떤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자, 보세요. 2021년 2월 16일 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2022년 8월 16일 걸 봅시다. 반기 보고서인데, 이렇게 쭉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요 금량이 전환사채를 꽤나 발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발행을 했죠. 쭉 발행 2,100원, 2,500원 쭉 발행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2021년 2월 25일부터 제39회 3호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2,575원입니다. 그러니까 2,575원의 금량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환사채 돈 빌려준 사람이 금량에 보통주 주식이 이 정도예요.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240만 주, 110만 주, 2,575원에 240만 주를 이 사람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2월 5일부터 쭉 2022년 1월 20일까지 롯데는 4,140원에 41회, 42회입니다. 쭉 했어요. 쭉 전환권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보시면 전환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9회, 41회, 42회 그리고 요 정도 주식들을 2,575원, 4,140원에 지금 요 빌려준 사람들은 현재 이
금량 주식을 다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2,500원에, 2,500원에, 4,100원에. 언제? 2021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20일까지. 현재 돈을 안 받고 주식으로 다 받은 상태예요. 현재 금량 주식은 약 4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500원, 4,100원에 이 금량 주식을 샀어요. 이 2021년에 그럼 금량 주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샀으면 주식을 샀으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21년 2월 달부터 2022년 1월입니다. 약 1년, 2021년 2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금량 차트거든요. 2021년 2월 달, 이때죠. 2021년 1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까지. 자, 요때 지금 유동주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900만 주입니다. 총 주의수는 5800만 주. 이때는 이것보다는 작았겠죠. 그 이외에도 전환 자체가 많았으니까. 자, 보시면 그렇게 주식이 터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권을 행사해가지고 전환 사채를 주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받고 팔고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4천 얼마에 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보면 이때가 약 5,700원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 약간 주가가 비쌌을 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백억씩 빌려주고 차라리 은행 이자가 낫지 몇 프로 안 먹을 거면 이 주식을 안 팔았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전환권 받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봅시다. 보시면 그 다음 게 아까 그리고 이렇게 전환권 행사하고 아직 미상환, 그러니까 남은 전환권, 전환 자체입니다. 남은 게 360억 정도가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30일 기준 2022년 6월 30일 기준 미상환 전환 자체가 아직 360억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41, 42, 43 총 합쳐서 440억이고 이 전에 6월 30일 전에 받은 사람은 아직 아까 차트로 봤을 때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그 이후에 전환 자체 될 금액이 360억이라는 뜻이에요. 전환 가는 주식 수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840만 주입니다. 840만 주. 근데 41, 42, 43만 그렇죠? 여기에 22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럼 39 있잖아요. 얘들도 뺀 금액이에요. 그럼 39까지 치면은 이게 440억이 아니겠죠. 한 500억은 넘겠죠. 간단하게. 그럼 500억 넘는 돈이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2020년 6월 30일 날 기준. 자, 지금은 2023년이니까 그 다음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나온 2022년 1월 14일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 거예요. 자,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있고 보시면 2022년 1월, 7월, 7월, 8월, 8월 저는 아까 얘기한 41, 42, 43, 3호 전환 자체 다 발행했죠. 다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럼 미상환 전환 자체가 있나? 보면 있어요. 전환가액 4,478원에 두 주. 이거 두 주 팔면은 1,554원입니다. 이건 왜 남겼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43회차 200억 빌려준 사람이 요 두 주는 아직 전환사채 발행을 안 했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두 주 만원입니다. 만원. 200억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199억 9,999만원은 해놓고 만원은 빼먹은 거예요. 이게 왜 미전환으로 했는지 이거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법적 때문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2021년도부터 시작했다 치고 2,500원, 2,500원, 4,100원, 4,100원, 4,400원, 4,100원, 4,478원, 4,478원에 이러한 몇백억,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대충 500억이 넘죠. 500억 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2,500원, 4,100원에
금양 주식을 다 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4만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양 주식을 살려면 4만원에 사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금양 주식을 2,500원, 4,100원에 샀어요. 자, 여기서 또 하는 게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지금 팔면은 약 10배 정도를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물량이 엄청 많아요. 아까 약 7%, 43회 그것만 해도 유통 주식의 7%였거든요. 그럼 42회, 그리고 32, 41회, 39회 치면 유통 주식의 10% 이상, 약 15%, 적어도 15%는 되겠죠. 15% 정도를 어떤 사람이 그 현재가에 던진다 하면은 그 4만원 있는 주식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금양 주식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핫한 전기차 배터리 금양 주식의 비밀은 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금양 주식이 여기 2022년 7월 25일 날 확 떴죠. 이때부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때 팡 떴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면 2022년 7월 25일 2022년 7월 25일 그 전부터 전환을 계속했지만 요 7월 22일, 25일부터 또 전환 사채를 계속 발행을 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7월 22일 날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전환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7월 22일부터 25일.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7월 22일부터 25일, 26일, 27일, 뭐 8월 쭉 전환을 행사했는데 이때가 7월 22일, 이때가 7월 22일이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공시한 전환 사채를 발행했을 때부터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타이밍 죽이죠. 제가 이 주식이 작전 주식이라고 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세력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건 저도 몰라요. 뭐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가 공시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그냥 지금 공시가 나와 있는 대로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비가 발행이 됐고 그러니까 전환 자체가 발행됐고 했는데 절묘하게 이때부터 주식이 빵 떴다. 이 사람 그 전환 자체 시비 물량이 대충 15%거나 15% 이상이고 유통 주식이요. 총 금량 주식의 15% 이상을 들고 전환 사채를 발행한 사람 그때부터 주식이 빵 떴다. 지금 팔면은 만약에 일단 4만원이니까 그 사람 평균가가 4만원 이하였어요. 왜? 2천 얼마짜리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대충 4천원 잡고 그냥 평균가가 4천원이었죠. 그 2천원짜리도 있었으니까 둘이 합쳐서 4천원 이하일 것 같은데 그냥 4천원이라 잡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 CB 발행해서 받은 사람이 4천원인데 지금 팔면 4만원 약 10배 수익입니다. 물론 이때 다 못 팔겠죠. 이때 이렇게 팔겠죠. 10배 수익이라고요. 이런 주식 지금 저희가 이 주식을 사려면 4만원에 사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4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다 받고 4천원에 샀고 그때부터 주식이 이상하게 그때부터 올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4천원에 벌써 사놨고 권리까지 다 줬는데 우리는 지금 살려면 4만원이다. 이 사람이 벌써 던지고 나갔는지 아직 들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던지는 대로 바로 해서 이 주식은 수직 하락할 수가 있다. 왜? 이 주식은 2차 전지 재료 그리고 수소 아까 수산화 칼륨이었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다 뜬 건데 수소 무엇이기 때문에 뜬 거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 기대감만으로 떴는데 현재 이 주식까지 4천원대 그 4천원대 전환사채 발행 물량까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지금 4만원이다. 아무런 실적 뒷받침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수급만으로 오히려 지금 뉴스나 뭐 이런
카더라 뉴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만 10배 정도가 이 주식이 뛰었는데, 과연 이 주식을 살만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정말 절묘하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차트 켜가지고 2022년 7월 21일부터 전환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도 하죠. 근데 어떻게 이때부터 주식이 이렇게 뜨냐고요. 딱 전환사채 발행할 때부터. 그리고 실적도 먹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건 기술적 분석인데, 이때는 뚫었으니까, 이런 정고점을 뚫었으니까 이렇게 물량이, 거래량이 나온 건 당연하고, 아마 이때쯤 만약에 그 주식을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이 이때쯤 털고 나왔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이때 위에 그 윗꼬리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래량 올렸잖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4,000원 대충 평균에 샀다고 치면 여기 2만원이거든요. 2만원? 그럼 5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여기서 팔고 나온다 치면 5배는 못 먹고 보통 한 2배에서 2.5배 정도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아까 그 43회차만 200억이었지, 그 전과 다 합치면 한 대충 12 물량이 500억이거든요. 이 500억을 2.5배 정도 먹었다면은 한 750억 정도를 순이익으로 남기는 겁니다. 충분히 할만하죠. 이 전환사채, 이 12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500억 투자해서 750억을 먹는 겁니다. 총 금액은 1250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4,000원 정도에 다 받았는데, 물량을 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500억 정도를, 아까 우리가 공시를 확인했을 때 약 이 정도 됐으니까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좀 던졌다. 그리고 내려왔다. 그리고 또 이때 던졌겠고, 근데 그 수급이 그걸 밀어 올려서 올린 다음에 이때 던지고 이때 던지고 이때 던지고 이때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 올려서 이때 던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다른 그 주식을 지금 제가 말하기가 무서워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무서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현금화할 때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다 던지면 주식이 꼬꾸라지니까 수익이 작아지니까 좀 던졌다가 내려오면 다시 올려서 던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던진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 500억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김 사장님 10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해서 100억 투자한 사람이 있고, 누구 5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누구 100억 투자해 주십시오, 이 주식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식 지금 금량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500억을 맞춰가지고 이 정도 떴을 때, 김 사장님 한 3배, 4배 먹었으니까 사장님 여기서 던지세요 하면 물량 어느 정도 소화되고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쯤 됐을 때 이번에 이 사장님도 한 4배, 5배 먹었죠. 이 사장님 많이 먹었으니까 이때 던지십시오. 그리고 이때 커미션 던진 사람한테 뭐해서 100억 투자해갖고 200억 벌었다. 그러면 커미션을 먹는 거죠. 수수료 먹고, 이 사람도 돈 벌었으니까 기쁘게 수수료 줄 거고, 이 사람도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은 한 이쯤에 던지고, 커미션도 다 먹고, 이때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금량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수법들이 있거든요. 매매 수법들이. 그래서 내려왔을 때 내가 잔반 처리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밀어 올려서 마지막으로 털고 나오고, 남는 거는 또 털고 나와서 평균적으로
얼마 수익이다. 그러면 여기서 8배 정도가 먹었으니까 보통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먹겠죠. 투자한 비용 대비. 금액대가 크니까 이 3배만 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밀어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니까 한 4배 정도거든요. 그랬고 난 2배만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리오 보니까 내가 2차 전지를 밀고 있었는데 이 2차 전지가 요즘에 주식에서 핫하네, 운이 좋네. 그래갖고 이때 내가 팔아갖고 여기까지 주식이 내려왔는데 올라리오 이거 봐라 싶어서 좀 올려볼까 하고 올렸는데 개인 수급들이 부다닥 달려들어요. 어쭈? 그럼 내가 약간만 힘만 줘볼까? 이거 뚫어줘볼까? 약간의 돈으로 탁 뚫어줘.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존의 사람들 그리고 이 개인의 힘, 이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이 그 2차 전지가 주식 시장에서 핫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후다닥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주식이 이 개인의 수급으로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거를. 그러면 언제 떨어지느냐? 더 이상 개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빵 던지면 개인 수급들이 이걸 다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정체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큰 힘이 사주지 않는 이상 주식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꺼번에 다 팔면은 이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내 걸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왜? 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안 팔고 잠잠하게 지내다가 약간의 돈의 힘을 실어줘갖고 올려줘요. 왜? 얘는 아직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요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오 됐다 싶어서 또 개인들이 여기서 바바바박 달려듭니다. 그럼 내 약간만 힘만 주면 이게 또 올라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왔다 싶을 때 또 크게 터는 거죠. 요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러면서 내 물량을 차츰차츰 쓰는 겁니다. 얘는 이때 매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때 팔아도 이기고 이때 팔아도 이기고 이때까지 다 이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물량 조금 남아있어도 돼요. 왜? 내가 이거에서 이거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평균이 이까지는 안 되겠고 평균이 한 이 정도 먹었다. 그럼 내가 먹던 투자에서 한 3배 4배 먹었다. 500억 투자해갖고 2천억 되고 이게 1,500억 됐다. 아이고 요번 한 번 더 잘했네.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금량이 이러한 세력주, 작전주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지금 이러한 패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절대 이 주식 쳐다보면 안 돼요. 현재 매출과 실적이 뒷바탕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제가 이거 요즘 너무 핫해서 괜히 또 할까 말까 이걸 하다가 또 괜히 개인분들 물려갖고 힘들어 하실까봐.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땐 좋은 것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콩고에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그 2차 전지 소재 그 광산 때문에 그러니까 리튬이 2차 전지라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 양극재가 그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 리튬 가격이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지금 금량에서는 요번에 콩고 여기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리튬 강산에 투자하고 리튬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그래서 사업을 늘리겠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리튬. 우선 공시는 제대로 냈고, 자, 지금은 1단계입니다. 1단계. 총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 1단계인데, 이 1단계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일시 100, 1000만, 10만, 10만, 95만 달러. 100만 달러 잡고,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10억인가? 100만,
100만 달러니까 12억이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환율이 지금 1,300원이니까 한 대충 13억 잡읍시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20%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13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2단계, 3단계는 금액이 확 올라가죠. 13억이 아니고 뭐 한 130억, 100몇 억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할 거다라는 거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2단계입니다. 2단계. 12억. 12억이에요. 이건 12억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12억이면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아까 12 발행한 비용만 약 500억이 됐죠. 그래서 500억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지금 팔았다 하면 8배를 다 먹었다 하면 뭐 500억이니까 5, 4, 20, 2000억이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 한 3배만 먹을 때도 500억이 1500억이 됐어요. 약 1000억 정도가 번 겁니다. 그거 12 발행만 해서 1000억 정도가 벌었는데 지금 요 리튬 광산을 투자하는데 1단계인데 약 13억 정도 13억에 20%나 지분을 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 몰라요 지금. 근데 리튬 광산하고 요걸 보시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저기 어디냐 저기 염전 이래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거 콩고의 광산을 개발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 그 염전의 약 40%에서 30% 그러니까 30%에서 40% 나왔더라고요. 30%에서 40%면 포스코가 그걸 하는데 몇천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탐사하는데 12억입니다. 이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12억이 20%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겁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몰라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결정을 한 건 공고에 나왔어요. 만약에 진짜 요 금량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양산을 하고 그리고 수율도 좋아서 플러스까지 낸다. 그럴 경우에 정말 그렇다면 이 콩고에 투자한 요 광산이 든든한 받침대가 되겠죠. 돈도 얼마 투자 안 했는데 뭐 총 투자 금액은 이렇네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 100억, 260억. 총 투자 금액이 260억이라 하는데 솔직히 260억도 작아요. 그러니까 260억이라는 돈은 엄청 크지만 지금 이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에 다 투자했다는 것도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까지 금양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과 그리고 공시 그리고 현재 뉴스나 이런 것까지 다 찾아가면서 현재 이 금양 주식은 발포제를 그러니까 발포제를 100% 하는 주식이고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재료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지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매출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뉴스는 2020년도부터 뉴스는 나왔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매출은 전혀 없는 상태다. 자,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지금 발포제만 하고 있다는 것도 이 발포제에서 100% 나왔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왜?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 5천원, 4천원, 5천원대 요때 요 12 물량 약 500억 정도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요 12 물량을 지금 주식으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고 당연히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이 주식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때 팔겠죠. 당연히 이익인데 몇 배 이익인데 이 500억 투자한 거에서 몇 백인데 당연히 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팔았는지 더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들고 있으면 더 위험하죠. 여기서 팔아 제끼면 주식이 깨지고 주식이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웃긴 게 주식이 올라갈 땐 좋은 뉴스가 막 터집니다. 막 2차 전지도 한다 뭐 한다 좋은 뉴스가 터져도 별 관계 없이 올라가요. 근데 주식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땐 좋은 뉴스가 터져도 내려가고 오히려 이 좋은 뉴스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뉴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매출이 일어난 게 전혀 없는데 한다고 하던데 근데 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내려가는 건가? 그러면 개인들이 다 던지거든요.
그럼 주식이 쭉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주식이 내려가면은, 이러한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 실적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된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2차전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얘들이 실제 아무 매출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러면 얘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요 4만원짜리가 5천원까지 내려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엄청 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5천원짜리가 4만원도 갔어요. 아직 아무런 매출,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지금 할 것이다 요러한 뉴스 때문에 5천원짜리가 4만원도 갔다고요. 근데 4만원짜리가 5천원 안 올까요? 정말 실적이 없다면. 그런데 반대로 이 금량이 앞으로 이제 실적도 막 내주고 현실적으로 막 보여줘요. 공시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그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4만원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또 약간 쉬었다 또 올라가다 이런 경영적인 성장주 패턴을 할 건데 2020년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 2023년인데도 아무런 여기에 대한 금량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 전무한 상태다. 근데 전무한 상태인데 주식은 이까지 벌써 올라갔다. 요게 팩트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요 금량 주식에 대해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그리고 차분히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진짜 금량 주식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핫해서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관심도 많고 들고 있을 거거든요. 괜히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그분들 기분 상하게 해서 나쁜 말 할까봐, 욕 들을까봐 제가 이거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주식 초보 시절 때 이런 거 다 파악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샀다가 손해본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는 전혀 아니라서 그리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 기준에요. 이 금량이라는 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제 기준에 그래 보여서 이러한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러한 기업 분석을 그리고 공시에 대한 거, CB에 대한 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낱낱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4,000원, 5,000원의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분과 여러분들이 사면 4만원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과연 이럴 때 과연 이 주식 이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던질 때 과연 수급이 그만큼 받쳐줄 것인가 현재 이러한 뉴스가 나온 게 실질적으로 있는가 매출이 뒷받침이 되는가 실적이 되는가 한번 정말 자세하게 따져보시길 그리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제 오늘 금년 주식에 대해서 기본 분석과 주식 차트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까지 다 컨텐츠로 얘기한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